예, 술모입니다. 삼성전자 분석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차트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용처럼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넘는 것. 그러니까는 초보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많이 오르면 판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봉 차트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 하지만 오히려 주봉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예전에 전 고점을 넘고 있죠. 예전의 고점을 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때가 액면 분할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액면 분할 때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개미들이 엄청 사는 기간 동안 떨어졌다가 이 기간 동안 개미들이 팔았고요. 개미들이 다 나가고 나자 오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면 2018년 이때가 액면 분할을 했죠. 액면 분할 하자마자 개인들 엄청 달려듭니다. 그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달려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기관들은 팔았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는 액면 분할로 개인들을 꼬시더니 이제 이쯤부터는 이제 뭐 반도체가 망한 것처럼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가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18년 대비 떨어진 것이지 반도체가 망해가는 수준은 아니다. 실적상 16, 17년도와 비교하면은 망해갈 수준. 18년도가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18년 대비 떨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더 사는 모습을 보였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기관들이 방해를 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재밌는 것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하냐. 개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빠져나갔던 기관들이 다시 들어올 때 오르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만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대형주들이 개인들이 사는 동안은 떨어집니다. 거의 99% 그래요. 그래서 주포가 외국인 아니면 기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들이 나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고, 조회가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최근 조회 급등, 개인들이 많이 달려들고 개인들끼리 막 토론 막 하고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멀리 하심이 좋습니다. 기관의 행태는 늘 이렇습니다. 늘 좀 질이 안 좋아요. 제가 이 연초의 뉴스들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과장되게 개미들 털어내는 뉴스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게 언제도 그랬냐면은 예전에 하이닉스 3, 4만 원일 때 되게 낮을 때도 그때도 반도체 망할 것처럼 그랬었어요. 기관은 개미들 다 털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린다. 그러면은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현재의 밸류에이션 정말 실적이 그 정도로 안 좋아졌는가, 얼마나 안 좋아졌나,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1월 8일 날 2019년 실적이 잠정 공시가 됐죠.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일단 잠정으로 공시된 건데 뭐 보통은 큰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은 안 나오고 영업이익까지만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매출을 보시면은 올해 4Q 중요하게 누계 1년 단위를 보니까 누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19년 매출은 229조 원이었고 전년도는 18년도는 243억.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안 줄었어요. 매출 5.8% 정도뿐이 안 줄었고, 그러니까 2018년이 굉장한 호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매출은 2019년도도 양호했다. 근데 영업이익이 누계를 봐야 되겠죠. 누계 27조 원, 작년 58조 원.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그럼 영업이익으로 순이익은 안 나왔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충 따져서 PER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조 원일 경우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362조 원입니다. 뭐 이게 순이익도 아니고 영업이익이긴 한데요. 대충 그냥 영업이익은 순이익이라고 환산해서 계산했을 경우에 PER이 한 13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 연결 기준이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이것도 PER이 높은 편은 아니죠. 보통 PER 10 이하면은 상당히 저평가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땐 적정 수준 정도, 그렇죠. 뭐 망할 것처럼 떠들었는데, 지금이 적정 수준이니까 언제예요? 여기 망할 것처럼 떠든 이때에서는 PER이 더 낮았겠죠? 주가가 더, 지금 얼마야? 4만원대였으니까. 주가가 지금 50% 오른 거 아니에요? 저점 대비. 36,000원 대비 6만원이면 50%가량이 오는 시점이니까, 그때 당시 PER은 거의 한 10 근처였겠네요. 그 정도면은 뭐, 물론 이게 영업이익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순이익은 좀 줄어들 수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투자를 했었고, 개인들은 기관들이 겁줘서 나갔다. 뉴스를 돈 주고 산다, 기관들이. 그런데 이제 향후에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더 늘어날지 아니면 팔지, 그걸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죠.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세계에서 탑3 안에 들고 있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DDR 쪽, 컴퓨터 보통 쓰는 그런 램, DDR 램이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데 많이 쓰는 낸드 플래시. 근데 확실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낸드랑 DDR 봤을 때 낸드가 조금 바닥을 잡힌 게 많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DDR은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DDR인데요. DDR도 좀 바닥을 여러분이 봐도 바닥을 좀 잡혀가고 있다. 해서 좀 반등이 오고 있다. DDR별로 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반도체의 가격이 만약에 2020년에 오른다고 본다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살 겁니다. 근데 만약 반도체 가격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메리트가 좀 적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반도체 가격의 분석도 이미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추이대로 여러분이 쫓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는 무조건 삼성전자 쪽입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DDR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은 파는 게 아니다.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단 나중에 이 추세가 좀 깨질 경우나 이 추세가 있죠. 21선 추세가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깨질 경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뭐 나중에 팔게 되거나, 최근 들어서는 약간 그죠? 단기로 볼 때는 좀 그런데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 정도죠. 지금 57에서 5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큰 의미가 없고, 만약에 나중에 50% 아래로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따라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곡이 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왜곡이 되는 이유는요, 삼성전자를 움직여 우리나라 주가를 움직일 수 있고 코스피 지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 플레이를 할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내지는 시총 한 10위에서 20위권 종목들을 움직여서, 제가 선물은 늘 토토라고 말씀드렸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해서 하는 토토를 조작시킬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장투를 하시거나 어떤 이벤트나 뉴스를 보고 투자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역시 이 장기적으로 상승한 이 상승장에서 개미들은 역시 다 털렸다. 심지어 액면 분할 때 들어가고 있는 그 양보다 더 팔았어요. 여기까지가 그 양이고요. 더 팔았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는 개인들의 습관 때문에 더 가속해서 나가고 있죠. 일단 차트는 양호하다. 그러나 향후 반도체의 가격에 의해서 주가는 변동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외국인보다 나쁜 건 뭐라고요? 기관이 나빠요. 펀드 하지 마시고 보험 들지 마세요. 자동차 보험도 개사기입니다. 개사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이번 교통사고 겪으면서 삼성화재하고 DB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 상대랑 보험사랑 우리 보험사랑 짜고 칩니다. 예. 제가 삼성화재 행태를 보고 영원히 삼성전자의 제품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안돼. 삼성화재 겪어보니까 안 돼요. 안동에 있는 삼성화재 담당자분들은 좀 반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